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81쪽입니다. 굵은 6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제 성격이 땅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죠. 6-1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마감 쳤으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6-2번. 이주대책 대상자와 제외 대상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6-3번.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그러면 여기는 깔끔한 단지를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정비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 사항하고 맞물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시죠.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 곳이죠. 근데 지구단위계획 사항 중에 서로 맞물리는 것들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며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그러니까 기건은 포함해야 되고 용가, 교환, 배합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건에 대해서 발표가 있으면 나중에 여기다 또 딴 얘기하지 말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놀래키지 말라고요. 여기서 여기에 초등학교 2개 짓는다고 했으면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야지 장난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그러니까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로 이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6-4번. 정비구역 지정 국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동그라미 1번. 정비구간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공익사업 할 곳에 있는 공적인 땅은 공익사업 하는 데 써야 되지 따로 내다 팔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6-5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줄여서 주의수삼이 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죠. 국토계획법에 주거지역의 3가지 전일준이 있습니다. 6글자 전양호 일편리가 있죠.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의 1종과 2종,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이고 일반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이 있죠. 저층, 중층, 고층입니다. 저층은 4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죠. 그 바탕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비구역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2종, 주2, 수용방법일 때는 제3종, 수3, 주의수삼입니다. 쥐를 잡자, 찍찍찍. 쥐가 수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질판 저쪽 보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시행 방법을 지웠네요. 여기에 지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시행 방법에 그러니까 관리처분, 환지, 그다음에 시설과 주택, 그다음에 수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한다. 수용일 때는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야 되죠. 더 높은 아파트, 고층,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용도지역 내용이 바탕이 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수삼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합니다. 다음 쪽이에요. 6-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15층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상식적인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른다. 단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층 이하라고만 되어 있죠. 인 경우 그러니까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구역,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서 시도조례로 층수 제한, 산정 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여러 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그 대상 땅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면 중층을 짓게 하는 거죠. 중층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15층 이하로 하라 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6-7번요.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그 내용은
우선 한쪽 넘어가서 284쪽 표를 먼저 보고 오시죠. 284쪽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아래 표가 있습니다. 세 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허가받아야 되는 5가지 개발 행위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개발구역에서는 중목의 벌채식 제도, 정비구역에서도 중목의 벌채식 제도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는 다 철거하고 새로 올라가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무 심지 마라. 그러니까 뭐 쓰지도 못할 나무 심어서 보상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초점이죠.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283쪽이요. 6-7번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개발행위 금지다. 사업을 할 곳이죠. 사업을 할 곳에 이것저것 개발해봤자 다 사업에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보상금 달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못한다.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다가 중목의 벌채식제까지 6가지 큰 덩어리 사업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행위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요. 작은 1번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을 리가 없죠. 2-1번 그냥 굵게 밀줄되어 있는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국토부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줄여서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야 된다. 어찌고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는다. 2-2번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된다. 젖지고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딱 그 정도의 시험입니다. 그 어찌고 저찌고 갖고 바꿔서 시험 나온 적 없고요. 2-3번 토속 채취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토속 채취 허가받지 않는다. 2-4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받아야 되지만 젖지고 물건 허가받지 않는다. 2-5번은 세 가지로 가서 복잡합니다. 중목의 벌채와 식재, 그 가운데 중목의 식재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젖지고 중목의 식재, 즉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4번한테 잠깐만 꽂았다가 빼갈게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를 제외한다. 허가받지 않는 거에서 제외된다. 허가받으라. 농지 손대는 거는 허가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됐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84쪽에 동그라미 3번 유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사업 진행상황 시행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 2개 중에 두 번째 표예요. 이미 착수한 자의 기득권 보호.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두 번째 칸 시가오지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비구역이 정해진 거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되면 5인 이상이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의 승인을 받는다. 정, 오, 과, 추.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만드는 때가 아니라 문장이 그렇습니다만 조합 만들기에 앞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오과추가 되는 거죠. 정오과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나서 과반 동의 받아서 추진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줄이면 뭐 이것 갖고 몇 번이요? 4번이나 나왔습니다. 정오과추, 까추, 까추, 깡충, 깡충, 정오의 깡충, 난12시 깡충입니다. 그것 갖고 4번 나왔다고요. 난12시 깡충인 거죠.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이쪽들을 이제 지우고 가도록 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대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졌죠. 뭐 재개발로 해서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바로 조합이면은 서로 뜻이 달라서 그러니까 뭐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중에 5명 이상이 나서라고요. 지금 여기가 미스코리아 선발하는 곳이 아니죠. 투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동의를 받는 겁니다. 5명 이상이 나서서 A파 5명, 그러니까 B파 6명, 그러니까 C파는 4명 이면은 동의받을 수도 없고 이 큰 사업,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해보겠다는 사람이 4명밖에 없으면 동의도 받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각각 파들이 나서는 겁니다. 뭐 대파, 쪽파, 양파, 뭐 별별 파들이 다 나서는 거죠. 전체가 100명이니까 뭐 자기들 도장은 당연히 포함되고 반 넘게 51명 도장을 받으라고요. A파 51명 도장 받았습니다. 여기는 50명 아직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시청으로 달려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네요. 뭐 자동차가 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불러갖고 기름 충전, 그러니까 주유하고, 그러니까 보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추진위원이 되는 거죠. 추진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수의 동의를 받는다가 있고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에는 2분의 1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 수에도 2분의 1 이상이 있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체 100명입니다. 찬성한 사람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50명 찬성했어요. 50명 반대했습니다. 근데 밀고 간다고요. 반대했던 쪽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니네랑 우리랑 수가 같은데 어떻게 밀고 가? 여기서는 법이 그려. 우리는 됐어. 밀고 가. 그럼 이쪽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이것 갖고 다툼이 워낙 많아지니까 별별 경우가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4명 중에서 그러니까 632명 양쪽이 똑같은 경우도 자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수에는 2분의 1은 없고 반이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51대 49가 되든 101명이면 51대 50이 되든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B파 6명이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그 명찰을 달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4명은 뭐예요? 조합은 아니죠. 아직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조합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회원이요? 무슨 회원이요? 향후예요? 그러니까 뭐 친목회요? 아니죠. 그냥 토지 등 소유자인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94명이 있고 위원 6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땅 가진 사람 의견도 듣고 건물 가진 사람 의견 듣고 큰 땅, 작은 땅, 상가, 주택 의견을 골고루 모으라고요. 조합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의견 차이는 다 많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의견. 그러니까 그 중에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재개발 경우에 4분의 3, 2분의 1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견들을 빨리 안들을 만들라는 거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인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제 추진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추진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정오의 깡충 그것만 갖고 4번이 나온 거죠. 자, 보셨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단 소규모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로주택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사업이면 거기 많아봤자 20집이요. 그러니까 뭐 20집 이상은 돼야 되는데 25집 그 수준입니다. 1000제곱미터요. 100m 거기 안에 얼마나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1제곱미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어느 집 평상 깔고 그 집에서 수박 2통 자르면 다 먹고도 남죠. 그래서 거기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굵은 2번 추진회 업무. 추진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나 다음에 3번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4번에 이러저러한 준비 업무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돈 받고 서류 작성해주고 돈 받고 도장 대신 받아다 주고 하는 업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뭐 거기다 그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자. 새벽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서 서류 작성들을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추진회와 운영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도 생략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추진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는 뭐냐면 여기는 아직 법인이 아니죠. 그냥 추진위원회는 뭐예요? 조사모입니다. 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너 조합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조합이 법인이죠. 인격 갖추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조합은 정관. 조합원 전체의 약속은 정관. 추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 운영 규정 수준인 겁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87쪽에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죠. 돈 받고 일을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 사항을 추진위원회나 기타 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에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 기술력, 기준을 갖춰 시도회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해야 된다. 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보시면 다 끝에 있는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돈 받고 대신해 주는 거죠. 대행, 문서 작성, 업무 지원, 대행, 동의서 진구, 작성 지원 등등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세부적인 사항이나 초점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298쪽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죠.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두 문제가 또 나옵니다. 6가지 사업의 특성에서 두 문제, 조합에서 두 문제, 정비법 6문제 중에 4문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6가지 사업을 구분할 줄 아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칠판 저쪽 잠깐 보시죠. 아까 이제 다 아십니다만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조합들의 차이가 있는 거였잖아요. 재개발 조합과 도시환경 조합이 같은 족보였고 3번 재건축 조합과 6번 가로주택 조합이 각각 족보가 다른 별도의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288쪽 위에 있는 표, 그 표에서 두 문제입니다. 조합형. 여기는 정우의 깡충 추진을 여기서 51명은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도장이었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그러니까 4번 도시환경 조합이 그러니까 그 족보가 같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3번 재건축 조합 전혀 다른 민법 족보로 시작했고요. 6번 가로구역 주택조합 역시 민법 수준의 조합입니다. 3번과 6번은 같은 공통점은 별로 없는 거죠. 2, 4번과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추진위원회 도장이 반이었고 반 넘는 거였고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의 도장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 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 경우에는 각 동마다 사람 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와 단지 전체 4분의 3,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가로구역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졌죠. 누가 조합원이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은 공익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이니까 다들 강제가입 되는 겁니다. 4분의 3, 2분의 1에 찬성하지 않았어도 다 조합원으로 되는 거고요. 강제가입 되는 거고요. 재건축은 민법 족보죠. 민법에서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동의자만 조합원. 가로구역도 거의 소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민법 수준이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반대한 사람 것을 뺏어야 거기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한 사람 집 두 집 있는데 좀 떠 있어. 우리 빨리 아파트 지을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것을 남의 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뺏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법에서 뺏는 건 뭐고요? 수용. 민법에서 뺏는 건 매도 청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집행권 보면서 또 보실 거고요. 다음에 조합원지 이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낡은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A가 소유자예요. 그걸 B에게 팔았습니다. 소유자여서 조합원인 거죠. B가 소유자가 됐어요. 조합원입니다.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하는 건 언제요? 투기잡자 할 때요.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사고 팔아봤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건 투기잡자인 거죠. 투기꾼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시골에서 도시로 왔어요. 근데 시골의 재산 다 정리를 해도 도시에 멋진 새 집을 사기에는 좀 모자라네요. 그래서 좀 약간 오래된 동네에 집 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한대요. 투기꾼이에요? 아니잖아요. 투기꾼이 아닙니다. B는 새집 사는 사람인데 투기꾼 아닌 거죠. 그래서 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B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도 투기파는 재건축, 그런데 재건축 중에서도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면 예전에 서울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투기과일지구가 하나도 없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투기과일지구가 남아있을 때 서울에 28년 된 10평짜리 아파트를 얼마요? 12억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콘크리트 2억에다가 나중에 3억 받고 9억 현찰 얹어지니까 이 콘크리트 2억짜리가 12억까지 뛴다고요. 28년 된 10평짜리 아파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66, 36도 안 되잖아요. 6m, 6m도 안 되는 겁니다. 6m, 5m 그 정도 되는 10평짜리 아파트가 12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은 돈 주고 사서 거기에서 생활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투자 목적이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뭐고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죠. 관청에서 볼 때는 다 투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는 있지만 그야말로 70년대 대한민국 아파트는 어떻게 지었는지 연탄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에서 연탄 떼신 적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 연탄 아파트였어요. 연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연탄 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아궁이 그냥 덮고 그다음에 전기나 아니면 가스로 하는 그러니까 온돌, 보일러, 패널 깔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서 보일러 난방 생활을 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한데 돈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10억 주고 70년대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지? 여기서 한번 2달 살아볼까?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조합원 지위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살 수는 있어요.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합원 지위는 주지 않는다. 새 아파트 받게 하면 이게 12억에서 13억, 14억, 15억 계속 줄일 거잖아요. 근데 A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상속됐습니다. 투기꾼 아니죠. 그때는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몇 채를 받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관리처분에서 보도록 하시죠. 일면 알고 계십니다. 누가 5채 갖고 있다고요. 5채 갖고 있으면 재개발 도시환경 공익사업이니까 몇 채요? 한 채요. 재건축은 몇 채요? 5채요. 그리고 가로주택은 3채 이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인데 과밀 어느 경우는 한 채, 2채, 3채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의 5% 땅이요. 과밀 억제 권역이요. 재개발 도시환경도 찌끄만 집 짓겠다고 하면 한 채 더 얹어서 2채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리처분에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요 차이점이요. 이 차이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즉 공통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결론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죠. 288쪽에 굵은 1번 정비사업 조합 1-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아까 보셨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다음 쪽 긴 문장을 보고 오셔야 될까요? 네, 긴 문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289쪽이요. 동그라미 3번.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서류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6번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집합건물법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8번 딱 한 번 나온 건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아주 뭐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 빼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태양빌라요, 무지개 빌라요. 가끔 어디 오래된 주택가 보면은 4층짜리로 해서 이렇게 집 한 뭐 18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정비구역 지정할 일이 없다.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상 내용을 보셨는데 그 내용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288쪽이요. 분수만 썼습니다. 4분의 3,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요. 아까 총수에는 2분의 1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면적입니다.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로 가게 되죠. 갑니다. 그러면 요걸 갖고 출제된 게 288쪽에 1-2번에 둘, 넷, 여섯, 7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이걸 외워야죠. 7번이나 출제가 된 겁니다. 인삼 많이 나는 동네요. 많은 분들 충청남도 금산 떠올리지만 금산은 워낙 인삼 농사를 오래 지어서 이제 그 아래 전라북도 무진장, 무주진한 장수에서 훨씬 더 인삼을 많이 냅니다. 자, 인삼 많이 내는 동네요. 깍두기 담글 때 인삼요, 무요? 당연히 인삼이죠. 품위 없이 무 같은 걸로 깍두기 안 담궈요. 닭 뭐 쪼아 먹고요? 인삼 쪼아 먹고요. 오리, 인삼 쪼아 먹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인삼 물고 댕깁니다. 그 동네는 개도, 삼 하나는 물고 댕겨요. 그 동네에서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주머니에 인삼 하나는 들어있어요. 누구도요? 건동이도 하나는 들어있습니다. 건동이도 하나는 갖고 다닌다고요. 그 동네는 전부 삼 그러고 다녀요. 근데 애써서 키운 삼을 강아지가 물고 도망가니까 내 이놈 너 잡아서 백이 숙제와 같이 고사리만 먹이겠다. 고사리, 가사리만 먹이겠다는 거죠. 개도 삼 하나, 건동이 하나, 전부 삼 고사리입니다. 아무튼 시험 문제 맞추시면 되죠. 뭐 시험 문제 맞추고 합격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290쪽 오시면 이제 또 보충하는 표인데요. 아까 여기 사람 수는 작은 땅 가진 사람, 그다음에 면적은 큰 땅 가진 사람도 땅 걸릴 수 있게 한다. 이제 그 얘기였었고 재건축 경우에는 101동 307호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주면 4군데의 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1동에 307호 아줌마는 그러니까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03동에 503호 그 아저씨는 그러니까 뭐 아줌마 역시 100제곱미터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동의를 해주시면 단지 전체 그러니까 단지 전체에서 그 101동 한 표 올라가고 101동 중에서 50제곱미터 올라가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한 표 올라가고 아파트 단지 면적에 50제곱미터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요. 뭐 그 취지요. 그러니까 지금 101동이 있으면 사람 수 면적, 102동 사람 수 면적, 그러니까 103동 단지 전체 사람 수 면적이 있다고 치죠. 사람 수 면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건동이 하나 전부 33이니까 그러니까 건동이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101동 307호 A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에 단지에 한 표, 그다음에 50제곱미터만큼, 그다음에 아파트 101동에서요. 아파트 단지 전체에 한 표, 50제곱미터만큼 올라가는 거죠. B 아줌마가 도장을 찍어주면 103동에 한 표, 103동에 100제곱미터만큼, 단지 전체에 한 표, 단지 전체에 1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해진 선에는 도착을 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1, 3, 1 동의 그 철회와 반대가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사업 다음 각 단계에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번 도장 찍어줬다가 아닌데, 너네들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겠네. 내 거 빼.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내 거 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내 거 빼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몇 번인가요? 동그라미 6번으로 보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따라 동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를 알리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해서 토지 등 소유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6번 첫째 줄 끝에 있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이제 그게 초점인데요. 자, 보도록 하시죠. A라는 분이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이제 추진이나 조합이죠. 동의서를 써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걱정된다고요. 또 그동안 워낙 많이 이 사람이 내 거 빼 했는데 처음에는 동의해줬다가 내 거 빼 하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 도장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유지하려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추진의 조합에게 보내는 거 빼고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군수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 거 빼라고 저쪽에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추진이나 조합에게 야 A가 빼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7번 위에 따른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도착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의사표시는 발신요 도달이요? 도달해야 됩니다. 이쪽에 도달해야죠. 이렇게 바로 도달을 했거나 이렇게 도달을 했거나 도달하면 되죠. 도달이 이쪽이 도달이도 되고 저쪽 도달이도 되고 도달이 광어, 우럭, 도다리가 생각나는데요. 아무튼 도다리가 되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먼저 도달하면 그때가 된 거죠. 이렇게 도착한 게 11월 1일이고 이렇게 도착한 게 11월 2일이면 11월 1일 도착한 거잖아요. 도착한 겁니다. 도달이인 거죠. 시장군수에게도 빼달라고 빼라고 얘기 전해주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는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1-4번 역시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1-5번 창립총회죠. 인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 다음에 그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로 가는 거죠. 그 추진위원회 몇 명들이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또 아니면 위원장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장이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합 모임 총회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니까 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292쪽에 1-5번 동그라미 1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 설립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다.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는 추진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추진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6번 설립인가 등기 성립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294쪽에 동그라미 2번 조합만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표가 있죠. 그 표의 제일 넷째 줄이요.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공익사업 시행자죠.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운경에 태어난 자연은 아니잖아요. 법인이고 법인 중에서도 토지나 토지 등이 모인 재단법인이 아니라 소유자,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인격을 언제 갖추게 돼요? 셋째 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칸에 있는 주택법의 주택법은 사익사업이죠. 여기는 인격 아닙니다. 넷째 줄 비법인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1-7번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있는데요. 아까 보신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해설. 진척이 안 되는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세부적인 요건들을 갖고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또 그 효력 시한이 아주 복잡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 정하기에는 아주 복잡해지는 문제죠. 그것 갖고는 아니고 동그라미 3번. 결정됐으면 발표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세금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결정했으면 대외 B로 해야 될 게 아닌 거는 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으면 시장구수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당연한 거죠. 만약 고시도 안 하고 있으면 뭐 그거 모르는 사람들 계속 그 조합 사무실 계좌에다 계속 돈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내용은 이제 조합,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누가 조합원이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쪽 내용은 이제 공통점과 이어져서 크게 이어지는 또 한 덩어리의 내용이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이어지는 거였고, 조합 차이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설립인가 요건, 개도3 하나, 건동이 하나, 전부 33, 고사리까지를 지금 보신 거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